안녕하세요 여러분, 수익률 상승에 도움을 드리고 싶은 헬퍼입니다. 금일 진행은 이제 간단한 마감 시황 설명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프로그램 매도 관련해서 좀 수급 쪽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그리고 코스피 200 선물, 코스닥 관련해서 일중 수급 차트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업종별로 좀 등락률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랑 S&P 장기 파동과 단기 파동을 좀 엘리어트 파동 이론이랑 이제 일목균형표로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안에 있는 내재 변동성, 이제 V 코스피랑 뭐 니케이, 이제 유로스톡스, 항생, 상해종합, 뭐 각권, 이제 글로벌 지수들을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달러 인덱스, 달러원, 뭐 WTI, 금, 뭐 국고채 10년, 미국채 10년도 그냥 간단하게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엔 이제 보유하고 있는 개별적인 주식, 키스콜딩스 좀 종목 차트 한번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보유하고 있는 이제 LG전자도 차트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전에 매수 추천 올렸었던 제일제당과 효성화학도 좀 차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효성화학하고 뭐 LG전자, 제일제당, 뭐 키스코 다 밸류에이션 차트도, 밸류에이션 절대가치 평가도 그냥 간단하게만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코스피 관련해서 누적 수급 차트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갑자기 오늘 무슨 요일이죠? 오늘 화요일이죠? 네, 화요일이니까 이제 현대차, 셀트리온, NC소프트, 게임스톱 한번 종목들 절대가치 평가랑 상대가치 평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랑 뭐 셀트리온, NC소프트는 절대가치 평가도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코스피랑 S&P 관련해서 좀 밸류에이션 차트인 일드갭과 그리고 페드 모형 좀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S&P 이제 통화량 지표인 M2로 나눈 값 좀 살펴보고, 코스피도 코스피 시총을 M2 통화량 수치로 나눈 값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코스피랑 코스닥 신용장구 조금 살펴보고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감 시황부터 말씀드리면은 오늘 뭐 코스피 계속 뭐 하락하면서 한 0.5% 정도 하락을 했고요. 코스닥은 좀 상승을 하면서 한 0.5% 정도 상승이 있었습니다. 이 검은색이 이제 코스피 200이고요. 파란 색깔 여기 영역이 이제 프로그램 매도인데, 뭐 오늘 뭐 계속해서 프로그램 매도랑 증시 방향 유사하게 흘러갔었고요. 프로그램 매도의 주체는 이제 오늘은 외국인이었습니다. 한 2천 거의 900억 정도 매도가 있었고요. 뭐 수급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오늘 개인이 한 1조 2천억 상당히 좀 많은 금액을 매수를 했었고,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원래 한 5,600억 정도 매도를 했었다가 아마 뭐 막판에 블락들인 것 같습니다. 뭐 개별적인 종목 아마 이게 하이브 거래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요. 아마 그쪽일 것 같기는 하고요. 기관 같은 경우에는 오늘 한 6,800억 정도 매도가 있었고, 막판에 조금 더 기관 여기 같은 경우에 이제 프로그램이 아니죠. 블록딜 하면서 한 8,900억까지 좀 늘어났었습니다. 코스피 200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200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오늘 기관은 한 6,600억 정도 매수가 있었고요. 뭐 개인 한 2,600억 정도 매수, 외국인이 오늘 한 9,300억 정도 뭐 상당히 대규모의 매도가 있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인과 외국인이 뭐 거의 한 350억대 수준 매수가 있었고요. 이제 기관은 430억 정도 매도가 있었습니다. 뭐 업종 같은 경우에는 오늘은 하락 업종들이 훨씬 더 많았었고요. 화학을 제외하고 이제 대부분의 뭐 시클리컬 업종들은 뭐 다 하락을 하였습니다. 상승을 했던 것은 뭐 이제 서비스업이랑 뭐 섬유, 뭐 의료 정밀 쪽 이쪽이었었고요. 뭐 사실상 종목 수상 대부분 많이 좀 하락을 하였습니다. 뭐 의학 쪽, 뭐 바이오 쪽은 거의 그냥 보합 정도 수준에서 마감이 됐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차트 한번 보시면은 코스피 차트 보시면은 3주봉부터 해서 좀 장기 파동부터 보면, 코스피 파동은 이제 1998년도 외환위기 저점부터가 이제 새로운 파동의 시작이라고 생각하고요. 닷컴 버블 때까지 1파, 닷컴 버블 하락이 2파, 금융위기 전까지 상승이 3파, 금융위기 하락부터 지루했던 조정 장세가
4파, 그 다음에 17년, 18년 상승이 5파로 이제 1, 2, 3, 4, 5파가 큰 1파로 완성이 된 것 같고요. 미중무역 분쟁과 이제 코로나로 떨어지면서 ABC로 떨어지면서 큰 2파도 완성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이제 올라가고 있는 파동은 이제 3-1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저점하고 저점을 그어서 좀 채널링을 해보면은 원래 좀 고점을 쳤었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아마도 그냥 이 채널까지 갈 확률이 높을 것 같습니다. 뭐 개인적으로 한 3,500 부근까지는 좀 갈 확률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봉으로 한번 보시면은 이제 마지막 그럼 3-1파는 여기까지가 1파, 여기가 2파, 여기까지 3파, 여기까지 4파까지 나오고 5파가 이제 원래 여기가 이제 5파일 수도 있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뭐 지나고 보니 이제 전고점을 넘었기 때문에 아닌 것 같고 그럼 여기가 이제 1파, 여기가 2파, 여기가 이제 3파, 여기가 이제 4파, 그리고 이제 여기가 5파에 또 1파, 2파, 3파, 4파, 5파에 또 1파, 여기가 이제 아마 5파에 2파, 여기가 이제 5파에 3파에 어딘가를 가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여기가 만약에 이제 깨진다고 치면은 일단 저점인 여기가 이제 고점인 여기가 깨지면 안 되거든요. 여기가 이제 고점이 얼마인지 보면은 고점이 이제 3255.90이네요. 여기를 이제 깨지면 사실 안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맞으려면 5의 1, 5의 2, 5의 3이 맞으려면 일단 여기가 깨지면 안 돼서 일단 이 부분을 조금 약간 개인적으로 저는 뭐 손절 라인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분봉 보기 전에 이제 엘리어트 파동이론이 아니라 이제 일목균형표 괴선으로 봤을 때는 뭐 오늘 뭐 소폭 하락은 했지만 아직까지 뭐 전환선 기준선 위에 있고 9일, 26일 후행스팬은 뭐 아직까지 다 호전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뭐 볼린저 밴드를 뭐 이탈을 했습니다만 일단 뭐 아직까지 이 볼린저 밴드가 벌어지면서 움직이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일단 그걸 좀 잘 따라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일단 주봉으로 시간론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은 이제 원래는 뭐 대동수치 얘기는 많이 했기 때문에 생각 좀 지나가도록 하고요. 여기가 이제 65주 변화일이 왔어가지고 여기서 좀 약간 추세가 전환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했는데 뭐 딱히 전환되진 않았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아마도 76주 변화일까지 올 확률이 높을 것 같습니다. 여기 고점하고도 딱 76주 변화일 33주에서 딱 기본 수치도 맞는 걸 봤을 때는 아마도 조금 그렇게 될 확률이 높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뭐 사실상 26일 후행스팬을 제가 여기를 못 넘지 않을까 했는데 이미 26일 후행스팬도 다 넘어버린 상황이고 뭐 기준선 방향도 이제는 뭐 올라가는 게 그럼 이렇게 됐을 땐 나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볼린저 밴드 좀 타고 가면서 한 이 부분까지는 좀 이렇게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는 일단 뭐 아직까지는 보고 있습니다. 일단 아까 말씀드린 그 하단을 좀 깨면 안 되긴 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분봉으로 한번 보면은 뭐 한 120분봉 정도로 보면은 일단 120분봉 상으로는 항상 이 RSI나 MACD가 동시에 이제 매도 시그널이 나올 땐 항상 좀 조정은 보였었거든요.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항상 조정을 다 보였었기 때문에 뭐 일단 조정 가능성은 뭐 좀 높다고 생각했는데 뭐 실제로 일단 빠지긴 했고요. 근데 다만 이제 뭐 조정 자리에서 조정이 온 거는 뭐 그냥 그렇다 치는데 이제 여기서 결국 아까 이제 조금 얘기했던 걸 좀 이제 분봉으로 자세히 보면은 올라가는 파동이 그냥 여기가 그럼 1파, 2파, 여기가 이제 뭐 3파, 여기가 4파, 여기가 5파로 올라가서 이제 5의 1파가 완성이 되었다고 치면은 여기가 이제 그럼 ABC로 그냥 5의 2파가 완성이 되고 그럼 여기가 이제 5의 3파일 거거든요. 5의 3파라고 했을 때 5의 3파가 이제 내려간다는 건 결국 근데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은 그냥 5의 3의 1일 수도 있기는 합니다. 5의 3의 1이면은 그냥 여기를 사실 겹쳐도 되기는 하고요. 그래서 좀 약간 아직은 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기는 하긴 합니다. 여기가 이제 5의 3에 만약에 1이라고 치면은 그냥 5의 3에 1 갔다가 뭐 2 갔다가 뭐 3 갔다가 그 다음에 4 갔다가 5 갔다가 그 다음에 이제 4파에 저점이 이제 여기랑 겹치면 안 되는데 아마도 이제 그냥 5의 3에 어떻게 보면 2라면 그냥 여기서 2라면 여기를 뭐 내려갈 수도 있기는 해서 일단 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뭐 제가 그냥 계산치로 봤을 때는 뭐 한 3250 정도까지 만약에 많이 빠진다고 하면 이 구름대 하단 정도까지도 뭐 빠질 수는 있겠더라고요. 근데 일단
뭐 RSI도 120분봉 뭐 다 조정 보일 자리에서 좀 조정은 나타났어서 뭐 조금 더 추가로 이제 빠질 수는 있겠지만, 여기가 일단 뭐 3파라는 거를 만약에 맞다고 하면은 가정을 했을 때 뭐 조정 폭이 그렇게 엄청 크진 않지 않을까라고는 일단 뭐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뭐 3파가 가장 강력한 파동이기 때문에 뭐 조정을 보이더라도 뭐 그렇게 강하게 보이진 않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S&P 쪽 보시면은, S&P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08년도 바닥인 2009년부터 새로운 파동의 시작이라고 생각하고요. 여기까지가 1파, 여기가 2파, 여기가 이제 3파, 여기가 이제 4파, 여기가 이제 5파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가 이제 2파랑 4파 도점을 그어서 그 다음에 이제 3파 고점에다가 올려놓으면 채널링을 할 수 있는데, 뭐 일단 여기 고점하고 고점이 다인 걸 봤을 때는 뭐 채널은 유효한 것 같고요. 일단 나중에 이 채널이 좀 깨지고 나면 ABC로 조금 더 크게 빠질 확률이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봉으로 보시면은, 일봉상으로는 여기가 1파, 여기가 2파, 여기가 3파, 여기가 4파 나오고 나서 여기가 이제 5회1, 5회2, 5회3, 5회4, 3까지 나오고 여기가 4까지 나오고, 그 다음에 원래 여기가 이제 1, 2, 3, 4, 5로 좀 끝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아마도 아니고 그냥 여기가 이제 5회, 그럼 여기가 이제 5회 1이고 여기가 이제 5회 2고 지금 여기가 5회 3회 어딘가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냥 일목균형표를 일단 일봉상 한번 보더라도 일단 뭐 아직까지는 전환선 기준선 주가가 다 상회하고 있고, 뭐 9일, 26일 프랭스팬 뭐 아직까지는 다 호전되어 있고요. 뭐 미국 쪽은 일단 아직까지는 또 볼린저 밴드는 타고 가고 있기는 합니다. 뭐 그 다음에 이제 분봉상 한번 봐보면은, 일단 다만 근데 조금 애매한 것은 이 마지막 여기 파동이 조금 애매하긴 하고요. 뭐 여기가 이제 그냥 뭐 1파, 2파, 뭐 3파 이렇게 매기기가 사실 여기가 조정 파동이어서 그냥 여기가 그럼 뭐 1파, 2파, 3파, 4파, 5파로 그냥 약간 이렇게 쐐기 패턴으로 그냥 1파가 나오고 2파가 나오고 여기가 그냥 3의 어딘가로 보는 거가 뭐 가장 좀 납득 가능한 상황이지 않을까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뭐 볼린저 밴드도 상당히 좀 모여 있어서 120분봉으로도 위든 미치든 좀 급격하게 곧 조금 튈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일단 뭐 코스피 76일 변화일은 한 8월 중순에서 하순 정도 되고요. 뭐 그때가 딱 잭슨홀이랑도 미국 잭슨홀이랑도 겹치기 때문에 뭐 그때를 조금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사실 제가 위로 좀 이제 의견을 바꿨다고 하더라도 뭐 언제든지 지금 하락할 수 있는 충분히 레벨이기 때문에 좀 조심하시는 것은 항상 좀 필요하지 않나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약간 좀 극단적으로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에 대비해서는 지금 좀 파생으로 좀 해지는 해놓은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는 코스피 안에 있는 이제 내부 변동성, 이제 V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뭐 오늘 뭐 좀 오히려 소폭 하락했습니다. 뭐 큰 폭으로 증시가 하락한 건 아니었기 때문에 오히려 소폭 하락했고요. 뭐 그냥 계속 사실 변동성은 크게 하락하기 시작하기 전까지는 뭐 그냥 14에서 한 17 사이를 그냥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지금은 이제 거의 뭐 과거 평균 정도 레벨까지도 내려온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니케이 같은 경우에는 뭐 오늘 하락하면서 이제는 뭐 구름대 안으로 이제 들어와서 뭐 조금 약간 이제는 좀 보수적으로 봐야 되지 않나? 라고 할 정도인 것 같고요. 전환선 기준선도 뭐 역전되고 26일 후행 스팬 빼고는 뭐 다 안 좋아진 모양새에서 좀 약간 보수적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뭐 그 다음에 이제 유로스톡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오늘 뭐 기준선 부근에서 지지를 보이고 있기는 합니다. 이제 여기를 이제 깨면 좀 위험해질 것 같은데, 일단 뭐 여기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하고요. 여기는 이제 여기 이 부분이 깨지는지 안 깨지는지가 뭐 가장 중요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이 기준선도 그렇고요. 뭐 볼린저 밴드도 여기도 상당히 모여 있는 걸 봤을 때 뭐 곧 위든 아래든 좀 튈 모양새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도 뭐 항생은 떨어졌지만 일단 뭐 아직까지는 구름대 위기도 하고 뭐 전환선 기준선 위기도 하고 뭐 9일 26 후행스팬 아직까지는 호전돼 있어서 뭐 일단 매도를 한다고 치더라도 뭐 기준선 정도는 하회하고
매도를 하는 게 더 맞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상해 종합 같은 경우도 오늘 하락했는데 뭐 아직까지는 다 호전돼 있어서 좀 지켜보다가 뭐 기준선 깨지면 뭐 그때 좀 미련 없이 매도를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각권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일단 뭐 장중에 장중 최고점을 기록했기 때문에 뭐 그렇게 되면은 그냥 여기가 이제 A, B 그냥 C였고 뭐 여기가 마지막 오파를 여기도 향해 지금 가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폭씩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전환선 올라가는 거 따라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되면 좀 올라갈 확률이 더 높지 않나라고 추세상으로도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달러 같은 경우에는 뭐 소폭 하락하면서 전환선 하회했지만 뭐 아마도 뭐 달러 인덱스랑 비슷한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이 중기적으로는 더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WTI 같은 경우에는 뭐 하락은 했지만 뭐 아직까지 추세상으로는 뭐 큰 문제 없이 가고 있고요. 뭐 일단 MACD랑 RSI는 뭐 보조지표 상으로는 다 일단 매도 시그널을 보내고 있긴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금선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름대까지 이탈을 해서 좀 보수적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일단 뭐 단기적으로는 이제 금 가격 같은 경우에는 실질금리랑 반대로 가거든요. 뭐 개인적으로 저는 뭐 실질금리는 조금 더 높아진다고 봐서 금 가격은 좀 단기적으로는 하락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 지급준비금이라는 게 줄어들면서 시중에 이제 통화량이 증가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때 그때 조금 많이 상승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하락 이후 좀 중기적인 상승을 일단 좀 바라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고채 10년물 같은 경우에는 오늘 뭐 한 3bp 정도 이제 0.01%를 했을 때 0.03% 정도 하락을 했고요. 일단 뭐 지금은 일단 26일 횡스팬 뭐 다시 역전되고 다만 아직 구름대 위에 있고 뭐 기준선 위에 있기 때문에 뭐 일단 지금은 그냥 상승 추세로 보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시 이제 구름대로 들어오냐가 관건일 것 같고요. 미국채 10년물 같은 경우는 계속 뭐 기준선 전환서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뭐 곧 좀 약간 방향성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점점 이제 사실 여기 선행스팬에도 가까이 오고 있기 때문에 뭐 머지않아 길지 않은 시간 내에 좀 약간 변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뭐 키스코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뭐 절대가치 평가로 봤을 때는 현재 주가 한 2만 1,000원 정도 되는데 뭐 성장률은 그냥 0%로 보수적으로 잡고 할인율 한 9.26% 정도 잡았을 때 한 6만 4천원까지 올라갈 수 있는 뭐 내재 가치는 보유한 주식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차트상 한번 보시면은 일단 뭐 오늘 사실 장중에 좀 하락하다가 막판에 좀 약간 끌어올렸었고요. 장중 한 마이너스 3%까지도 갔었는데 일단 뭐 결국 일단 종가로는 뭐 전환선 기준선 다 상회하고 뭐 9일 26일 횡스팬도 뭐 다 호전되어 있기 때문에 뭐 지금 당장은 그냥 뭐 상승 추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일단 2분기 실적은 상당히 잘 나올 것 같은데 뭐 여기는 계속해서 이제 뭐 대주주 분들이 뭐 상속을 위해서 이제 뭐 자사주 소각이나 아니면 뭐 추가적인 자사주 매입도 있겠지만 좀 가능성은 워낙 유통 주식수가 작아서 낮을 것 같고요. 뭐 일단 뭐 자사주 소각하고 무상증자를 하는 게 왜냐면 자본은 많기 때문에 뭐 가장 좋은 이슈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저 같은 경우에 딱 이날 이제 샀던 것 같고요. 6월 24일 날. 근데 뭐 지금 일단 딱 구름대랑 이제 뭐 다 돌파를 하면서 매수를 했는데 일단 뭐 지금 전환선 부근까지는 거의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뭐 개인적으로 이제 구름대 안으로 뭐 기준선 깨면서 들어오면 일단 매도를 할 생각인데 뭐 일단 아직까지 좀 지켜볼 생각이고요. 일단 뭐 여기서 구름대를 다시 들어올지 아니면 뭐 전환선이나 기준선에서 딛고 반등을 할지 조금 지켜봐야 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뭐 주봉상 보면은 뭐 일단 아직 뭐 기준선을 완벽하게 하회한 건 아니기 때문에 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하고요. 근데 다만 일단 뭐 전환선하고 기준선은 일단 주봉상으로는 좀 역전이 되어 있습니다. 뭐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현재 주가 한 16만 원 정도 되는데 뭐 한 이 정도 실적이 나온다고 가정을 했을 때 2020년 대비해서 한 이 정도 실적이 나온다고 가정을 했을 때 한 91% 정도 올라갈 수 있는 뭐 내재 가치는 보유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일단 조금 더 사실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로 깰지 뭐 아래로 깰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제일제당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기준선을 넘어가면 좀 장중이 아니라 종가 기준으로 기준선 좀 넘어가면 살려고 보고 있는데, 뭐 일단 계속해서 넘어가고 있진 못하고 있네요. 뭐 그래서 일단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좀 더 추세를 지켜보고 뭐 좀 매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일단 뭐 저 같은 경우 그냥 기준선 넘어가고 나면 뭐 그때 조금 매수를 하는 걸 고민 중에 있고요. 뭐 제일제당 같은 경우에는 현재 주가가 뭐 한 46만 원 정도 되는데, 뭐 한 98% 정도 뭐 상승 가능성이 이제 FCF 기준으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뭐 그냥 효성화학 이제 한번 보시면은, 효성화학 같은 경우에도 일단 뭐 여기 이제 전환선하고 기준선은 호전돼 있는데, 뭐 일단 전환선을 좀 넘어가고 있지 못하고요. 일단 일봉상으로 뭐 이 전환선이라 조금 넘어야 뭐 매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뭐 가장 보수적으로 한다고 하면은 26일 후행 스팬 돌파하고 뭐 구름대까지 넘어가면 뭐 그때가 제일 사실 보수적일 것 같고요. 일단 뭐 저는 좀 이 전환선만 좀 넘어도 뭐 좀 더 긍정적인 모습이지 않나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코스피 관련해서 누적 수급 차트 설명드리면은, 원래 이제 2001년부터 개인이 원래 한 71조 정도 매도를 했었거든요. 71조 계속해서 엄청난 양을 매도를 하다가 지금 현재 누적은 32조로 돌아섰으니까 결국 그런 한 103억 정도 엄청난 양을 지금 1년 6개월 만에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뭐 개인만 사는 지금 수급은 뭐 상당히 안 좋은 상황이라고 뭐 계속해서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오늘 현대차, 이제 셀트리온, NC소프트, 게임스톱 종목 살펴보도록 하고요. 일단 현대차부터 절대가치 평가부터 설명드리면은, 뭐 현대차 같은 경우 현재 주가 한 24만 원 정도 되고요. 할인율은 한 7.66%, 영구성장률은 3%, 캐펙스는 뭐 영구적인 캐펙스는 한 4조 2천억 정도 잡고, 그 다음에 이제 영업이익은 2020년 말에 2조 2천억 정도 됐는데 2023년에 거의 7조 3천억까지 나온다고 가정을 했을 때,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실제로 제가 구한 기준으로 뭐 절대가치 평가로는 주당 한 9만 원이 이제 적정가치 평가가 나오고요. 뭐 그렇게 되면 마이너스 한 60% 정도 하락을 해야 된다라고 나옵니다. 물론 뭐 이제 절대가치 평가가 뭐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뭐 사실상 그리고 절대가치 평가가 뭐 마이너스라고 뭐 못 올라가는 것도 아니거든요. 주식은 사실 뭐 누군가 사면은 올라가고요. 뭐 뒤에 이제 얘기할 게임스타 같은 경우는 내재 가치가 훨씬 더 낮은 종목이지만 그냥 이제 레딧에서 사람들이 이제 많이 사다 보니까 올라가듯이, 뭐 사실 뭐 절대가치 평가가 낮다고 해서 못 올라가는 건 아니지만, 뭐 개인적으로 그냥 절대가치 평가도 좋고 상대가치 평가도 좋고 차트가 좋을 때 뭐 가장 승률이 좋기 때문에 뭐 저 같은 경우에 웬만하면 세 가지 다 좋은 상황에서 일단 좀 매수를 하려고 하고요. 일단 뭐 결론은 상대가치 평가로, 절대가치 평가로는 뭐 좋은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대가치 평가인데요. 이제 파란 색깔이 현대차 주가 차트고, 연두 색깔 선이 이제 현대차 안에 있는 이제 주가 수익률인데, 높을 때 저평가, 뭐 낮을 때 이제 고평가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 기대 수익률이 주가도 떨어지면 원래는 같이 내려왔었거든요. 뭐 가장 큰 이유가 이 ROE 수익성이 가장 계속해서 뭐 내려왔었습니다. 뭐 미국 쪽 점유율도 계속 내려갔었고요. 일단 그 부분 때문에 수익성이 계속 감소했다가 뭐 최근에 이제 수익성이 개선이 되면서 주가가 이렇게 개선이 됐는데, 보시면 알 수 있듯이 수익성이 개선된 폭에 비해서 주가 상승 폭이 뭐 좀 높은 것은 사실이고요. 아무래도 뭐 이제 수소 쪽이나 뭐 그런 전기차에 대한 기대가 좀 더 많이 반영된 것 같긴 한데, 뭐 실제로 이제 그런 애널리스트 전망치들을 다 반영하더라도 뭐 저는 이제 밸류에이션 상으로 사실 고평가지 않나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뭐 애널리스트 분들은 대부분 좀 약간 자동차 섹터는 좋게 보고요. 근데 약간 저는 좀 약간 의미가 다르다고는 생각하는 게, 자동차 업종에 좋다고 해서 어떻게 보니까 자동차 산업이 좋다고 해서 자동차 주식이 또 올라간다는 전 또 완벽하게 좀 같다고는 생각하진 않거든요. 물론 이제 그렇게 좋아서 그냥 누군가가 많이 사면 올라가긴 할 텐데, 일단 업종이 꼭 좋다고, 그러니까 섹터가 산업이 좋다고 해서 뭐 사실 꼭 올라가는 건 아닙니다. 왜냐면 선반영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꼭 그렇지도 않고
그럴 수도 있고 인 것 같은데요. 일단 뭐 지금은 전 좀 손반영이 이제 좀 많이 되어 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럴 때는 뭐 이 업종이 좋다고 생각하면 이럴 때는 그러면 이제 밸류에이션 상은 좀 약간 부담이 있으니까 결국 그냥 차트로 조금 대응하는 게 더 맞을 것 같기는 하고요. 근데 뭐 다만 차트상으로는 뭐 아직까지 전환선 기준선은 호전되어 있고 다만 일단 전환선은 조금 하회하고 있고요. 주가가 뭐 26일이나 뭐 9일 다 뭐 호전되어 있기 때문에 뭐 일단 뭐 당장은 뭐 매도할 필요가 없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기준선 하회하면 좀 매도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사실 일단 개인적으로 뭐 여기가 이렇게까지 조정을 보인 걸 봤을 때 이제는 너무 이제 조정 기간이 길어서 뭐 여기가 이제 A, B, C라고 하기에는 조정 기간이 너무 길어서 여기가 이제 4조정이고 결국 좀 단기적으로는 좀 5로 상승은 하지 않을까라고는 생각은 하는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밸류에이션 부담은 있는 종목이다. 뭐 이 정도로 조금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셀트리온 같은 경우 보시면 셀트리온 현재 주가 한 26만 5천 원 정도 되고요. 할인율 7.66%, 연구 성장률 3%, 뭐 이제 영구적인 캐펙스는 3천 정도 하고 뭐 영구적인 에비타는 한 1조 5천억 정도 잡았을 때 FCF 기준으로 주가 한 13만 원이 적정하다고는 나오고요. 한 마이너스 50% 정도 나오게 됩니다. 뭐 절대가치 평가로는 좀 밸류에이션 부담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상대가치 평가로 봤을 때는 뭐 특별하게 뭐 그냥 싸지도 비싸지도 않은 구간이다라고는 나옵니다. 원래 이제 매번 셀트리온은 좀 약간 고평가가 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뭐 지금은 그냥 싸지도 비싸지도 않다라고 그냥 나오고요. 뭐 실제로 뭐 최근 기준으로는 오히려 뭐 살짝 뭐 싼 편이다라고도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밸류에이션상. 그렇기 때문에 뭐 약간 좀 최근이나 뭐 앞으로 좀 실적 개선치는 긍정적인 것은 뭐 사실인 것 같고요. 근데 다만 뭐 절대가치 평가로는 조금 밸류 부담은 있어 보인다. 이 정도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뭐 차트를 보시면은 뭐 조금 더 사실 차트가 안 좋아 보이는 건 사실입니다. 조금 약간 하락폭, 낙폭이 조금 더 셀트리온은 많이 커서 여기를 조금 4로 보기도 조금 애매한 것은 사실이고요. 근데 뭐 다만 뭐 여기 이제 전저점이 여기죠. 뭐 여기를 사실 깨지면 뭐 그땐 정말 이제 미련 없이 매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다만 조금 약간 아직 갈 길이 좀 멀어서 여기를 손절 구간으로 잡기는 조금 애매하다는 게 좀 단점인 것 같고요. 근데 다만 이제 이럴 때는 괴선으로 봤을 때는 뭐 26일 후행스팬 역전되고 뭐 저한석 기준선 다 하회하고 있고 구름대 밑에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차트의 종목은 일단 뭐 조금 손은 아직은 안 되는 게 더 맞지 않나 추세를 더 위로 올라가는 걸 확인하고 매수를 하는 게 더 안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뭐 절대가치 평가로 보시면은 주가 한 82만원 정도 되고요. 뭐 할인율 7.66, 성장률 3%, 영구적인 캐펙스는 1100억 정도 잡고 영구적인 뭐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 한 1조 4천 정도 잡았을 때 일단 내재 가치는 뭐 한 109만 원 정도 상승률 한 33% 정도 내재 가치 상승률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항상 뭐 한 플러스 마이너스 30% 정도는 오차 범위 내라고 했을 때 뭐 그냥 지금 주가가 뭐 적정하다라고는 판단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대 가치 평가 한번 보시면은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은 뭐 밸류에이션 부담이 아주 상대가치 평가는 높은 것도 아니지만 뭐 아주 없는 것도 아닌 것 같고요. 뭐 약간 좀 애매한 그냥 중간 정도 단계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좀 약간 주간 좀 요즘 많이 빠지긴 했지만 워낙 이때가 많이 이제 고평가여서 그렇지 뭐 지금도 아주 싸다고라고 말하기는 조금 약간 애매한 것 같기는 하고요. 상대가치 평가로도. 그 다음에 이제 차트 보시면은 오늘 같은 경우에 뭐 주가가 많이 오르다가 뭐 좀 하락을 했었고요. 뭐 올라간 게 아무래도 뭐 거기 펄어비스 쪽, 중국 쪽 아마 그 검은 사막 허가된 거 뭐 그 부분 때문에 게임 업종 자체가 조금 올라갔었던 거 뭐 그 부분의 영향이었다가 뭐 사실 NC랑은 상관이 없는 상황 이제 계거기 때문에 이제 NC도 허가가 난다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올랐었겠죠. 일단 뭐 그것 때문에 올랐다가 일단 하락을 했었고요. 근데 뭐 오늘 다시 하락하면서 뭐 전환선 기준선 다 회하고
26일 후행스팬도 뭐 다 역전돼 있기 때문에 뭐 추세상으로 일단 뭐 기준선이라도 넘고 나서 좀 매수를 하는 게 맞을 것 같고, 지금은 좀 약간 매수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레벨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뭐 게임스탑 한번 보시면은, 게임스탑 같은 경우에는 뭐 차트가 뭐 이제 좀 안 좋아지긴 했습니다. 보시면은 뭐 전환선, 기준선 다 하회하고 있고, 26일 후행스팬은 호전되었지만 26 이제 9일은 역전되어 있고요. 뭐 전환선, 기준선도 역전이 되었기 때문에 좀 약간 조심할 필요성은 있어 보이지만은, 일단 뭐 움직임을 봤을 때 뭐 위로 갈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다만 워낙 펀더멘탈하고는 괴리가 많은 종목이기 때문에 뭐 매수하시는 건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비추천을 하고 있는 종목이고요. 일단 뭐 매수를 하더라도 뭐 기준선이라도 좀 넘고 나서 매수를 하는 게 조금 더 안전하진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밸류에이션 차트 보시면은, 이제 코스피 관련해서 일단 밸류에이션 차트 보시면은 이제 파란 색깔이 코스피 차트고요. 이제 주가 차트고, 이제 빨간색이 이제 코스피 안에 있는 주가의 기대 수익률을 이제 국고채 10년 금리로 이제 차감한 수치입니다. 높을 때 주식이 저평가, 낮을 때 주식이 이제 고평가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뭐 지금 같은 경우 이제 사실 밸류에이션 부담은 충분히 있는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최근에 조금 올라가긴 했지만 밸류에이션 부담은 좀 충분히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해서 좀 계속해서 사실 밸류 부담이 있어서 좀 증시는 좀 조심하시는 게 좀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S&P랑 같이 있는 이제 수치를 보시면은, S&P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전저점하고도 많이도 이제 안 남아 있거든요. 뭐 충분히 이제 S&P는 좀 더 밸류에이션 부담이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뭐 ROE 같은 경우에 이제 현재 코스피 같은 경우 이제 선행 ROE를 한 9% 정도 보는데, 뭐 실제로 이제 9%가 영구적으로 나오긴 힘들기 때문에 뭐 영구적인 ROE를 저 같은 경우에는 한 8.5%로 설정했고, 성장률도 한 2.8%, 뭐 상당히 높게 설정을 했었거든요. 이제 그런 걸 감안했을 때도 이 정도라는 걸 감안했을 때는 지금 뭐 밸류에이션 부담은 뭐 충분히 상당히 있는 상태다라고 생각은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수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고채 10년 금리로 차감한 게 아니라 이제 나눈 수치여서 조금 더 이제 금리에 민감한 모양입니다. 이 수치로도 뭐 충분히 지금 밸류에이션 부담은 좀 있어 보이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이제 퍼랑 PBR 보여드리면, S&P 퍼 같은 경우 이제 트레일링이기 때문에 뭐 상당히 닷컴버블 수준, 금융위기 수준까지 많이 높아져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다만 뭐 트레일링이어서 그냥 PBR로 일단 보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은데요. PBR 같은 경우에 뭐 닷컴버블 이후로 사상 최고치고, 금융위기 이후보다도 뭐 훨씬 더, 금융위기 전보다도 훨씬 더 높은 상황입니다. 이제 이는 뭐 사실 예전부터 이제 이야기를 했었지만, 실제로 이제 수익성으로 한번 보면은 원래 이제 2008년도나 닷컴버블 때는 수익성도 높았었거든요. ROE도 그때는 뭐 15%가 넘었습니다. 근데 뭐 지금 ROE는 그 정도까지 되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충분히 밸류에이션 부담이 있어 보이고, 특히 이제 13년도 이때 테이퍼링 하던 때랑 ROE는 이제 비슷한데, 실제로 퍼를 보시면 뭐 퍼 같은 경우에 거의 2배 정도 차이 나거든요. 충분히 좀 밸류에이션 부담이 있어 보이는 상황이고, 이제 이렇게 밸류에이션 부담이 있었는데도 증시가 많이 상승을 했었던 것은, 이제 매번 얘기를 했었지만 이제 실질금리가 2013년도 같은 경우에도 이제 마이너스였었거든요. 이제 실질금리가 이제 마이너스였던 영향이 가장 큽니다. 실제로 이제 2020년 이후로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미국이죠. 미국 같은 경우도 실질금리가 계속해서 이제 마이너스 구간이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증시가 이렇게 많이 올라갔었던 것이고요. 결국 이제 테이퍼링 하게 되면 이 실질금리가 급격하게 이제 플러스로 돌아설 텐데, 그때 아마 개인적으로 증시가 좀 무너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 이후로 이제 무너지고 나서 좀 증시가 잘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는 일단 뭐 코스피 퍼랑 일단 PBR 먼저 이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퍼 같은 경우 이제 트레일링이고요. 뭐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PBR도 이제 뭐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수치 같은 경우에는 S&P 같은 경우, S&P를 이제 M2로 나눈 수치입니다. 이제 통화량 지표인 M2로 나눈 수치고요. 이제 높을수록 통화량 대비 고평가, 낮을수록
이제 통화량 대비 저평가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뭐 현재 닷컴버블 이후로 뭐 사상 최고치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통화량 수치 대비로도 증시는 좀 고평가가 돼 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한국 같은 경우도 똑같이 이제 코스피로 M2를 나눠 보면은 뭐 사상 최고치까지는 아니지만 뭐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뭐 그렇기 때문에 뭐 상당히 주의를 해야 될 레벨인 것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저도 뭐 단기 상승은 보고 있지만 뭐 한 8월 정도까지 상승하고 좀 빠질 확률이 높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용 잔고를 보시더라도 오늘 코스피, 코스닥 합산 신용 잔고 같은 경우에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였습니다. 23조 8천억 정도 되면서 역대 사상 최고치를 갱신을 드디어 했고요. 차트로 보시더라도 뭐 여전히 뭐 레벨은 뭐 상당히 과거 대비해서 높은 수준이고, 신용 잔고를 코스피 나눈 수치도 이렇게 높아져 있습니다. 조금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서 이게 그냥 잠시만요. 네, 조금 안 떴었는데 이제 떴네요. 이제 조금 시계열이 이제 짧은 걸 봤을 때도 뭐 사상 거의 뭐 최고치 수준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뭐 일단 신용 잔고 증감 속도 같은 경우에는 뭐 계속해서 조금 하락은 하고 있습니다. 워낙 이제 레벨 부담이 있다 보니까 좀 증감 속도는 좀 하락을 하고 있고요. 뭐 슬슬 좀 조심할 구간은 계속해서 그러니까 오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그냥 보여드리기만 하고 뭐 이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뭐 사실 이제 초기에 말씀드리려고 했다가 이제 갑자기 지금 생각이 났는데, 아마 이제 6월 연준 이제 FOMC 회의에서 이제 뭐 테이퍼링 관련된 언급이 됐던 것 같고요. 언급은 사실 됐었는데 좀 구체적인 내용이 나왔었는데, 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산 매입을 한번 보시면은 이제 원래는 지금 이제 한국 쪽이죠. 미국 쪽 한번 보시면은 지금 이제 매월 국고채 800억 달러랑 MBS 400억 달러를 이렇게 매수를 하고 있거든요. 연방준비은행에서. 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완만하게 계단식으로 이렇게 월에 이제 1200억 달러씩 올라가는 거죠. 이제 그래서 결국 지금 자산이 한 8조 정도가 넘어 있는데, 이제 미국 주택 시장도 워낙 지금 화랑이다 보니까 이제 MBS 400억 달러를 좀 먼저 좀 테이퍼링을 시작하자라는 그런 이견이 조금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 뭐 테이퍼링 하면은 일단 뭐 실질금리 좀 상승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일단 개인적으로 뭐 7월에 바로 나오기보다는 아마 이제 8월 잭슨홀 그때 나올 것 같고, 이제 그때가 또 본의 아니게 아마도 이 코스피 관련해서 변화일이기 때문에 코스피도 그렇고요. 이제 S&P도 그렇고 76주 변화일과 이제 33주 변화일이랑 딱 맞기 때문에 일단 뭐 그 부분 조심해야 될 것 같고, 뭐 지금 당장 사실 하락하더라도 뭐 밸류에이션 상으로는 충분히 가능한 구간이기 때문에 뭐 조금 계속해서 뭐 좀 조심하실 필요는 있고요. 조심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 뭐 전환선이든 기준선이든 좀 기준을 정하신 다음에 조금 대응을 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이제 뭐 여담입니다만, 뭐 제가 사실 종목 추천을 요즘에 별로 안 하잖아요. 뭐 그래서 이 사람은 그리고 요즘 종목이 보시면은 뭐 대부분 다 제가 지금 뭐 얘기했던 게 키스코 빼곤 다 대형주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 대형주를 좋아한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뭐 제가 대형주를 좋아하진 않고요. 뭐 실제로 제가 이렇게 이게 뭐 이거 6월 23일 날 이제 뽑았었는데, 제가 뭐 이렇게 FCF나 뭐 림 같은 경우로 이렇게 좀 약간 돌리거든요. 이거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밸류에이션 2를 좀 돌리는 게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좀 살만한 종목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왜냐면 이제 지금 증시가 저는 이제 밸류 부담은 뭐 상당히 좀 있다고 생각을 해서, 뭐 그렇다 보니까 좀 살만한 주식이 없어서 뭐 좀 약간 추천을 잘 안 해드리고 있고요. 뭐 굳이 하나 뭐 산다고 한다고 하면은 뭐 말하지 않았던 종목 중에 저는 KT가 요즘 참 좋아 보이더라고요. KT가 뭐 사실 중기적으로 좀 상당히 좀 괜찮지 않나. 왜냐면 뭐 일단 밸류 자체가 뭐 낮기도 하고요. 뭐 퍼가 뭐 2023년 실적으로 하면은 뭐 6.8배밖에 안 나오고, 배당도 뭐 상당히 많이 줄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뭐 지금 성향으로 하면 50
5% 정도 뭐 보통 보더라고요. 이제 제가 좀 이건 보수적으로 한 거고요. 뭐 실적도 그렇고 여러 가지 제가 좀 보수적으로 했는데도 뭐 내재 가치도 상당히 있는 종목인 것 같아서 뭐 차트만 좀 괜찮으면은 좀 KT 괜찮지 않나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좀 오해를 하실까봐 뭐 제가 대형주만 좋아하는 건 아니고요. 원래는 저는 좀 소형주를 더 좋아하긴 하는데 뭐 지금은 사실 좀 살만한 주식이 좀 많이 없어 보인다. 왜냐면 지금 뭐 워낙 밸류에이션들이 다 높아진 상황이어서 뭐 좀 조심할 단계지 않나라고는 뭐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뭐 단기적인 조금 상승 먹고 나서 좀 그 다음에 저는 좀 하락이 좀 크게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이번 단기 상승 먹고 조금 하락하는 거를 먹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재차 상승할 때 조금 더 개별적인 종목들 좀 추천드릴 게 좀 생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네, 오늘 방송은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